제가 노이즈를 이렇게 지금 리뷰하게 된 이유는 저도 재밌게 봤고, 저도 이제 공포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이 공포 영화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리뷰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진또님 왜 다른 영화들은 리뷰 안 해줘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영화사나 이제 그분들 제작사 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구한 다음에 해야 돼서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이즈만큼은 또 허락을 해주셔갖고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공포 영화 리뷰 두 번째예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좀 되게 못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시사회 때 노이즈 영화를 보고 왔잖아요. 보고 온 만큼 제가 봤던 시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겨 있어서 좀 듣기 불편한 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리지 이 소리? 주희가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지금 4일째 연락 두절 상태라고. 저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요. 밤에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 아랫집 504호 남자가 수상해요. 왜요? 이 밤중에 A도 없어요. 아주 썩은 애가 진동을 하는데 제발 닥치라고요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세요. 내 동생! 우리 아파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언니 생략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리뷰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만 전달해 드릴게요. 노이즈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노이즈는 음량 기계의 이제 전파 방해 또는 이제 좀 오류 현상을 노이즈라고 하는데, 소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기기, 이제 음량 기기에 대한 좀 오류 현상들, 그걸 노이즈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헌팅을 나가거나 이제 장비를 쓰다 보면 노이즈가 끼잖아요. 그 노이즈는 어떠한 전파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좀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수아 배우님, 이제 주희죠. 604호의 동생분이에요. 자매분들이 사는데 그 인물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주희라는 인물이 막 벽지에 이제 뭐 그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막 붙여놔요. 붙여놓고 이제 카메라로 찍기 시작을 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위층에 대한 좀 층간소음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되게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해요. 이 주희라는 인물은 다리가 불편한 동생으로 나오는데, 우선은 저는 여기서 이제 층간으로 인한 뭐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캠코더가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캠코더가 깜빡거리고 소리들이 엄청 들려요. 걸어다니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캠코더에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고, 이게 노이즈는 말 그대로 음량, 기계 뭐 이런 현상인데, 헌팅을 하러 가면 어떠한 존재가 있을 때 카메라가 지직거린다던가 아니면 TV가 지직거린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현실 공포긴 한데 뭔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베란다 쪽에서 한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 여자가 나왔다는 거 뭔가 문제가 있는 아파트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노이즈 영화를 보면서 심령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그 외적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리뷰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저는 놀라지 않았다고. 놀라긴 했는데 놀라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헌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스트 헌팅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귀신 사냥꾼이에요. 말 그대로 당직기에서 했던 경험과
그리고 이제 흉가에서 했던 경험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서 헌팅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추리를 하고 있던 거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 보면요, 위층에서 이렇게 두들기고 카메라에 이제 노이즈가 끼고 그리고 인터폰이 울려요. 전자기기 오류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604호에서 귀신이 나올 때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많이 얘기했던 게 그 곳에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하얀색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옛날 처녀 귀신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보인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 감독님이 그렇게 알고 표현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얀색으로 나와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는 604호 아니면 704호에 사람이 죽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동생분은 되게 시달려 있었잖아요, 위층에. 704호에 대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언니분은 이제 이선미 배우님 주영이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 언니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귀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청기나 이런 걸 끼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그 청각 장애를 갖고 있어요. 자매가 같이 살던 곳인데 기숙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따로 생활을 하는 거였는데, 첫 장면 이후에 동생이 사라져요. 이번에는 잡겠다, 이 층간소음을 잡겠다 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동생이 사라지고 공장에 전화가 와요. 동생분이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동생을 찾기 위해서 언니분이 이제 604호로 다시 집을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건데, 언니분이 이제 집에 와서 동생한테 전화를 하면서 집안을 뒤져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언니분이 안방에 있던, 그러니까 동생분이 자고 있던 침대 옆에 옷을 들쳤을 때 곰팡이처럼 사람의 형태의 얼굴이 나왔잖아요. 그걸 물령화라 그래요. 물령화가 뭐냐면, 되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떠한 영혼이나 넋이나 이게 깃들리는 거예요, 그 장소에. 604호에서는 그 영혼이 왜 깃들였을까? 왜 물령화가 나왔을까? 근데 물령화를 발견했을 때 누군가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504호일 거예요. 류경수 배우님 말 그대로 504호 중심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인물이 올라와서 제발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니분은 겁이 질렸죠. 왜? 동생은 이미 집에서 없었고 언니분은 조금 전에 이 집을 왔기 때문에 504호에서는 층간소음을 들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604호는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물령화 부분이 지나가요. 이제 언니분이 계속 동생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동생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뭐 하고 찾을 방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제 언니분이 거기서 잠을 잤잖아요. 이걸 보청기라고 할게요, 편하게.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언니분이 잠들었는데 보청기를 빼고 자잖아요. 그리고 이 보청기가 핸드폰에 이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리가 들리면 핸드폰에 자막으로 뜨는. 근데 거기 보면은 언니가 자고 있는 밤에 핸드폰에 자막이 뜨기 시작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음성이 인식이 된 거지. 음성이 인식이 되면서 언니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악몽을 꾸고 이제 이 음성 인식이 된 걸 나중에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는데 이미 이 집안에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들려요. 504호와 갈등, 그리고 이제 언니분은 층간소음을 듣지는 못해요. 처음에는 듣지를 못하고 이제 동생을 찾아서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동생 폰을 방에서 찾아요. 위층에서 이제부터 언니분도 층간소음을 듣기 시작해요. 층간소음을 듣기 시작하고 이상한 오류 현상들을 겪기 시작해요. 꿈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든가 아니면 누군가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겪는데, 힘든 와중에 동생의 남자친구가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사실 남자친구였고 주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서로 이제 연락을 안 하게 됐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희라는 인물이 604호에 살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누군가와 연락하는 게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연락을 한다 해도 되게 예민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주희라는 인물이 빙의인가? 이 생각을 했죠. 왜? 주변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굴고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고 혼자만 듣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언니분은 듣지 않았고 이 집안에 층간소음이 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 장면을 보면요, 과거로 돌아가요. 언니가 나가기 전에 동생만 계속 그곳에서 층간소음을 들어요. 그래서 언니분도 어쨌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동생을 믿지 않았던 거죠. 주희라는 인물이 빙의가 돼서 좀 약간 예민했던 건가? 그리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혼자만 듣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분까지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언니분까지 듣지? 그럼 여기서 처음에 보여줬던 노이즈 현상과 귀신, 문에 비춰졌던 여자, 창문, 베란다, 이제 언니도 이 집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있지 않은 건가? 사건이 있었나? 라는 걸 이제 저는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704호에 아무도 살지 않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왜냐면 이미 초반에 전달하고자 하는 시그널은 다 나왔어요. 무당 겸 고스트헌터 입장에서 봤을 때 704호는 비워져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돼 있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이제 그 번호, 마지막으로 그 동생이 전화했던 번호로 연락이 오는데 거기는 이제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동네 부동산인데 동생이 도대체 704호에 무슨 일이 있고 여기는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부동산을 가서 이제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주인과 이 언니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생이 왜 찾아왔는지, 왜 전화를 했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묻는데 사실 거기는 층간소음 때문에 누군가 자살했다. 604호에서 자살을 했다 그래요. 이제 밥을 먹는 씬이 있어요. 밥을 먹는 씬이 있는데 거실에 한 여자가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게 있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니는 604호에서 사람이 자살을 했고 공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언니분은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 싶었던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동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동생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녀 회장님을 만나죠. 아파트 주민분들 입장에서 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돌면 여기는 집값도 떨어지고 재개발이 안 되니까. 아마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604호 문 앞에 시끄러워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누군가 계속 붙이잖아요. 504호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504호가 붙였다 라고 단정은 못 지어요. 왜냐면 영화에선 안 나왔기 때문에. 동생의 남자친구와 이제 언니분은 504호가 범인이다 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계속 504호, 604호에서 일이 있었는데 504호는 도대체 왜 604호한테 그럴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604호가 시달리고 있고 604호는 아무도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왜 그렇게 쿵쾅쿵쾅 거린 걸까 생각을 했는데 보면서 알았죠. 이제 중간에 보면은 경비 아저씨와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804호라는 아주머니가 나와요. 이제 지하실에 문을 열었을 때 창고, 이제 거기가 제일 주된 장소긴 한데 거기서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요. 쓰레기들도 엄청 많고 이제 동네 주민분들이 거기에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썩은 내가 많이 나. 근데 쓰레기가 많으면 썩은 내가 많이 나긴 하죠. 근데 이 썩은 내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썩은 내? 저기서 뭐 사람이 죽었나? 아니면 시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쓰레기 더미에 있으면 그 냄새는 묻힐 수밖에 없어요. 썩은 내가 난다 하면. 그러니까 쓰레기 썩은 내 안에 만약에 시체가 있었다면 시체의 썩은 내까지 올라갔겠죠. 근데 그게 무마가 되겠죠. 쓰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창고를 건들진 않아요. 부녀회장님이 내려와서 세입자들과의 좀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는 지금의 부녀회장님이 범인인 줄 알았어요.
모든 뉘앙스는 부녀 회장님이었어. 근데 이제 이게 넘어가고 동생을 찾기 위해서 언니와 동생의 남자친구가 이렇게 포스트 작업, 동생을 찾습니다. 단지에 붙이려고. 그때부터 언니분은 작은 소리에도 되게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좀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언니분도 예전에 동생 같은 행동을 하고 있던 거야. 근데 왜 예민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504호 때문에 그래요. 504호가 문 앞에 이런 걸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504호가 올라오면서까지 협박을 했으니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기가 싫었던 거지, 언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민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언니분이 그 동생을 찾기 위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했던 경찰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504호가 범인이다. 무조건 504호가 범인이고 504호가 나한테 협박도 하고 집 앞에 이렇게 문구를 붙인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선 조사할 수 없다. 어떻게 조사를 하냐, 그걸로만. 그러니까 심증이 있는 거지 물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선 답답한 거지. 답답한 와중에 504호가 저녁에 한 번 더 올라와요. 중심의 인물이 칼을 들고 올라옵니다. 칼을 들고 올라와서 시끄럽다,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 하지 않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내려가요. 거기서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또 들려요. 시끄러운 소리가 또 들려서 다시 올라가는데 604호가 아닌 704호로 올라가요. 704호로 올라가서 도대체 누구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이미 이 스트레스,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폭발한 거지. 근데 여기서 이 순간에 갑자기 웬 남자가 툭 나옵니다. 웬 귀신이. 영화를 보면은 복도 쪽 끝라인 비상구 계단이 있어요. 귀신이라고 표현할게요. 남자 귀신이 이러고 갸우뚱하고 쳐다봐요. 목이 틀어진 상태에서 갸우뚱하고 쳐다보고 순간적으로 704호 옆으로 옵니다. 근데 704호 옆으로 오는 순간 이 중심의 인물은 너무 놀래서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이 비상구 계단 난간 쪽으로 해서 거기가 무너지면서 떨어져 죽어요. 떨어져 죽으면서 다음날 경찰이 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화에서 나왔던 시그널은 여자였잖아요. 여자였는데 왜 갑자기 남자가 나왔을까? 그것도 704호에서.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자 귀신에서 왜 남자 귀신이 나왔을까? 그리고 왜 704호 앞에 왔을 때 이 사람을 난간에 몰았을까? 이제 이거를 제가 나중에 다 풀어드릴 건데, 어쨌든 그 504호 중심 인물이 난간에 떨어져 죽고 다음날 이제 그 언니분이 그걸 발견을 해요. 그리고 경찰들이 와 있고 그때 마침 담당 형사가 있었어요. 담당 형사한테 저 504호가 내 동생 데려갔다. 저 504호 집안에 내 동생이 있을 거니까 제발 좀 한 번만 확인해 달라. 확인을 했는데 결국 동생은 거기에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동생을 찾아야 되나 싶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형사한테. CCTV를 봤는데 동생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간 걸 못 봤다. 이거를 원래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언니분이 계속 아파트에서 도는 거예요. 왜? 동생분은 CCTV상 아파트 밖을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분은 이제 막 찾으러 다녀요. 동생을 찾으러 다니는데 한 꼬마가 나와요. 지하실 창문 앞에 쭈그려 앉아서 가만히 있는 꼬마를 발견을 해요. 꼬마를 발견해서 뭘 보고 있어? 뭐가 있어? 라고 하는데 꼬마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니분은 뭐지? 좀 이상하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지하실에 무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일하게 지하실만 지금 확인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804호 아주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러 가요. 이제 804호 아주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사진을 보고 있어요. 그 어머니와 딸이 찍혀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그 마실 걸 탈 때 하얀색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린아이를 보고 그때 804호 아주머니께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아, 제 딸이에요. 하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이 804호
2에서 나왔던 아이가 하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기서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했는데 하얀 색깔 옷을 입고 뛰어 들어갔을 때 저 아이도 죽었구나라는 건 생각은 했어요. 잘 보시면요, 아이의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04호 아주머니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604호 남자가 층간소음에 시달려서 704호로 가서 704호를 죽이고 도망갔다. 어딘가 숨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언니분은 그 남자가 아직 이 아파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동생도 데려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704호에서 죽은 여자가 부녀회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부녀회장님이 죽고 새로 위임받은 부녀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녀회장님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704호 아주머니께서 부녀회장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704호 입장에서 804호가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게 하니까 막 쳤을 거 아니에요, 위를.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604호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704호에서 부녀회장님 집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고, 근데 이제 604호에 살던 남자는 704호가 계속 뛰니까 그거에 화가 나 올라와서 죽였다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동생 남자친구한테 하고 동생 남자친구랑 그날 저녁에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남자친구분이랑 찾아요. 찾는데 길이 따로 갔죠. 따로 가면서 남자친구는 찾아요. 시신을. 604호 시신을 찾자마자 빙의가 돼요. 빙의가 되면서 이제 언니를 죽이러 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망을 치다가 이제 언니분은 도망을 치다가 지하실 창틀로 나오다가 상처를 입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시 끌려갔을 때 이제 그 부녀회장님이 끌어주는 거죠. 구해줬죠. 그 장면에서 구해줬는데 경찰 오기 전 이야기를 하면 그 부녀회장님 아들이 청각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서야 안 거예요. 이 언니분은. 근데 이제 그 꼬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빼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부녀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804호 아이는 없다. 죽었다. 왜냐면 옛날 부녀회장님이 너무 시끄러워서 뛰지 못하게 해라 해서 804호의 그 아주머니는 자기 딸에게 밖에 나가서 놀아 놀이터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 그 딸은 밖에 나가서 트럭 차에 아마 깔려 죽은 걸로 나와요, 영화상. 그래서 그거에 좀 화가 나 있던 상태였고, 이게 그 영화 속 이야기인데 그때 안 거지. 그러면은 804호 아주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좀 의심은 했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경찰이 왔죠. 경찰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못 들어간 문이 하나 있다, 방이. 거기 들어가면 제 동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찾아달라. 그 이야기를 해요. 했는데 경찰들이 그 문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영화 고증상 그 문을 찾지 못했다라는 건 제 생각인데 발견하지 못한 문인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이게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세계관이 좀 약간 나뉘거든요. 어떻게 나뉘냐면 실제로 있는 문이라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정말 경찰이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또 다른 저승의 문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니분이 동생을 찾겠다고 내려가요. 캠코더를 나중에 발견하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연결을 해서 그걸 보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보면 아이는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 보청기를 빼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지하실에서 언니가 발견했던 자동차 그림인가? 사고 났던 그림, 그 그림이 왜 그려져 있을까? 그리고 영화 속에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동생 남자친구 있잖아요. 동생 남자친구도 귀신을 못 봤어요. 노이즈의 소리도 듣지 못했고.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자매는요,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죽을 뻔했던 사고, 그러기 때문에 귀신을 보거나 듣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주민분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를 이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504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왜 504호까지 내려갔을까가 사실 이거는 제가 해석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원래는 804호가 704호 부녀 회장님에 대한 원한도 있었고, 그리고 704호가 아이가 뛰어논다는 이유, 그리고 층간소음이라는 이유로 의자 위에 올라가서 계속 쳐요, 위를. 그러면서 704호인 아래인 604호까지 그 고통을 받은 거야. 그럼 604호 입장에서도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했을 거란 말이야. 왜? 처음 장면 보면 동생도 똑같이 위를 쳐요. 그럼 504호는 그 영향을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귀신의 영향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았던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 504호의 중심 인물이 도대체 어디에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704호를 와버렸어요. 누군가 죽은 곳에. 이미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귀신을 볼 수밖에 없었고, 남자 귀신을. 그리고 도망갔고, 그러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죽음의 문턱을 가거나 정신이 피폐해진 사람들한테만 귀신이 보인 거야. 그리고 이 노이즈 현상이 겪은 거고. 마지막으로 언니분이 동생을 찾으러 가잖아요. 캠코더를 보고 범인이 누군지 찾았죠. 804호 아주머니. 동생이 직접 들고 간 카메라 안에는 804호 안에는 층간소음을 내는 기계들이 있었죠. 그러면 기계들이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거실, 그리고 우퍼 스피커. 그럼 다음 생각을 해보세요. 704호는 어디서 죽었죠? 방에서 죽었죠? 그럼 물령아가 어디 있었어요? 장롱과 침대 사이. 죽은 사람들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해가 갔던 거야. 604호는 어쨌든 도망을 간 사람이 됐는데 604호는 층간소음 때문에 거기서 자살을 했어. 804호는 704호를 죽이고 도망을 갔어. 이거는 804호가 모든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604호에는 자살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지어내기 위해서 소문을 낸 거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 얘기를 꺼내지 못한 이유는 재개발. 이 아파트가 재개발이 돼야 되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서 자살했던 여자는 페이크였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804호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지하에서 언니가 동생을 찾기 위해서 가고 카메라를 보고 범인을 804호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동생을 찾습니다. 동생을 찾는데 이제 이렇게 끈을 풀어줘요. 이렇게 묶여있는 끈을 풀어주면서 가자 하는 순간 저는 그때 당시에 동생이 살았으면 했어요. 여기서 디테일이 뭐냐면 동생이 다리를 안 절어요.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동생이 다리를 절어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동생을 구출할 때 동생이 다리를 절지 않아요. 이건 죽었다는 거죠. 이제 804호 아주머니가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이제 막 언니분을 잡으려고 가잖아요. 결국 귀신에게 704호 아주머니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귀신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론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걸로 시작된 사건, 사고, 그리고 그거에 한이 맺힌, 원한이 맺힌 좀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와 좀 심령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기억을 한다. 왜 그곳에선 계속 이렇게 벽을 치는 소리가 났을까? 특정 장소로 가면요, 그게 깃들여요. 그래서 물영화도 생긴 거고, 그곳들이 귀신을 떠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804호 아주머니도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동생을 구출하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동생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804호 아주머니가 했던 행동을 604호 언니분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은 죽지 않았어. 804호는 내 딸은 죽지 않았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끝이 나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추리를 하다 보면 이해가 다 가요. 그리고 창문에서 찍힌 아주머니, 그 베란다 초반에 나는 왜 베란다에서 못 들어오지 이러고 봤는데, 생각을 해봐.
문을 안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제 무속인 입장에서 제 견해인데 804호 아주머니는 왜 마지막에 귀신한테 죽었을까? 그 전에 당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왜냐면 804호 아주머니는 거기서 지내면서 귀신 영향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속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을 무서워해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살인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였겠죠? 근데 이 영혼은 혼은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죽인 사람을 따라가긴 해요. 근데 두려워해. 왜? 자기를 죽였던 기억이 있거든. 근데 죽이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는 옛날부터 했어요. 그래서 보통 막 여기 살인사건 나는데 한번 가주시면 안 돼요 하면 제가 안 가는 이유가 거기에 혼이 있겠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살인자 주변을 맴돈다 한들 이 살인자한테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때 그 공포가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도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옛날에 이거는 뭐 다큐에서 다룬 건데 살인자들 특징이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오거나 교도소 안에서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미치는 게 아니라 보인다고만 표현을 해요. 죽었는데 살았다고 믿는 거예요. 허상일 수도 있겠지만 무속적으로는 실제로요 이런 일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허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귀신이 같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무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하는 게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본 사람만 알고. 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디테일이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심령적 고증이나 현실 고증이나 뭐 전체적으로 진짜 미쳤다. 그래서 이 노이즈 영화가 저한테는 신선했다. 되게 그 영화 자체가 짧지만 신선했어요.